새벽 4시 양재동 화훼시장은 이미 하루를 시작한 지 오래였습니다.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가 시장 안을 가득 채웠죠. 그 중심에 오해순이 있었습니다. 69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는 20kg짜리 장미 박스를 능숙하게 들어올렸어요.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손톱 밑에는 화분 흙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꽃도 사람도 손을 타야 핀다니까. 혜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장미 한 송이 한 송이를 정성스럽게 물통에 담았습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에게 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어요. 각각의 꽃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알아주는 손길이 필요하다고 믿었죠.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낸 그녀에게 이 시장은 전쟁터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이모, 오늘 장미 상태 정말 좋은데요? 조카 박준영이 다가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28배 청년은 3년 전부터 혜순의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이모의 손을 잡았죠.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 일이 천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요, 경기도 이천에서 온 건데 농장주가 정성껏 키운 거라니까. 꽃대 굵기 좀 보세요. 이게 진짜 장미죠. 혜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꽃을 파는 게 아니라 좋은 꽃을 알아보는 안목을 파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진만 보고 주문하지만 진짜 꽃의 가치는 직접 만져보고 향을 맡아야 안다고 믿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지훈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야? 이번 명절에 다인이랑 같이 내려갈게요. 드디어 며느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혜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7의 아들이 작년에 결혼했지만 며느리 서다인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마다 시댁 방문을 미뤄왔거든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혜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드디어 오는구나. 준비 많이 해야겠네. 전화를 끊고 나서 혜순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준영에게 연신 며느리 이야기를 했죠.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얼마나 세련된 건지, 성수동에서 카페 겸 꽃집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아들이 보내준 사진 속 며느리는 정말 도시적이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이모, 근데 며느리분이랑은 꽃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준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같은 꽃 일하는 사람인데 통하는 게 있겠지. 오히려 더 가까워질 거야. 하지만 준영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며칠 전 지훈 형에게 전화가 왔었거든요. 다인 형수님이 시댁 방문을 앞두고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시는 이모와 현대적인 감각으로 무장한 형수님. 준영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명절 사흘 전 혜수는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지만 구석구석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었어요. 제사상에 올릴 그릇들을 꺼내 닦고 명절 음식 재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특히 제사상 중앙에 놓을 국화 2송이는 시장에서 가장 탐스러운 걸로 골라왔죠. 국화는 조상님께 올리는 꽃이야. 향이 그윽해서 하늘까지 닿는다니까. 혜수는 국화를 손질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이었어요. 제사상에는 반드시 국화 2송이를 올려야 한다고. 그게 예의이고 정성이라고 믿었습니다. 명절 당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서다인이 서 있었습니다. 34살의 며느리는 사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우아해 보였어요. 짧게 자른 머리, 심플한 귀걸이,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게 혜순의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다인이에요. 다인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혜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수를 청하려다가 자신의 거친 손을 보고는 슬쩍 앞치마에 문질렀죠. 시장 냄새가 아직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서 와라, 며느리. 추웠지?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선 다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담하지만 깔끔한 집이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꽃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안에 각종 꽃들이 꽂혀 있었죠. 하지만 다인의 눈에는 조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색 배치도 높이 조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꽃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 내가 30년 넘게 꽃 장사했어. 며느리도 꽃집 한다며? 성수동이라고. 네, 카페 겸 플라워샵이에요. 커피 마시면서 꽃도 구경하고 마음에 들면 바로 포장해 가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커피와 꽃이 무슨 상관인지. 꽃은 꽃대로, 커피는 커피대로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업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혜수는 다인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지훈과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 생활은 어떤지, 꽃 사업은 잘 되는지. 다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대화가 자꾸 겉돌았어요. 혜순이 물어보는 건 다 전통적인 질문들이었고 다인이 대답하는 건 다 현대적인 방식들이었으니까요. 며느리, 우리 집 제사는 자정에 지내는데 미리 설명해 줄게. 아, 네. 그런데 어머님, 요즘은 제사도 많이 간소화하던데요. 순간 혜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간소화라니? 조상님 모시는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간소화는 무슨. 다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결혼하면서 각오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전통을 고집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카페를 운영하느라 명절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 복잡한 제사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혜수는 제사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인도 따라 나섰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혜수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어디에 무슨 음식을 올려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다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국화 2송이는 상 한가운데 놓는 거야. 조상님께 올리는 꽃이니까. 다인은 국화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근데 국화는 보통 장례식에서 쓰지 않나요? 혜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니, 요즘엔 국화를 장례용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제사상에 올리기엔 좀. 그게 무슨 소리야? 국화는 예로부터 제사상에 올리는 꽃이야. 향이 좋아서 조상님이 좋아하신다고. 다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플로리스트로 7년간 일하면서 배운 건 꽃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국화는 이제 장례 문화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축하나 기념 자리에는 잘 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그 말을 꺼낼 순 없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자정이 가까워 오자 혜수는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인도 준비해온 한복을 꺼냈지만 입는 방법을 몰라 지훈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혜수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한복도 제대로 못 입는 며느리라니.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수는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고 지훈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다인은 서 있기만 했어요. 절을 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사실 다인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제사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억지로 절을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조상을 기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왜 안 해? 혜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저는 마음으로 할게요. 마음으로? 마음이면 다야? 형식도 중요한 거야. 절을 해야지. 하지만 저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인의 팔이 뒤로 젖혀지며 제사상 위에 국화 화병을 건드렸습니다. 화병이 넘어지며 물이 쏟아졌어요. 제사 음식 위로, 상보 위로, 국화 위로. 순식간에 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 다인은 황급히 물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순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30년간 지켜온 방식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젖은 국화 꽃잎이 바닥에 떨어졌고 혜수는 그걸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가봐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나가보라니까.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달래줄 수 없었어요. 혜수는 홀로 젖은 상을 정리했습니다. 꽃잎을 하나하나 주우며 눈물이 났어요. 단순히 제사상이 망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가치가 며느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서러웠죠. 꽃이 젖으면 향도 사라지지. 혜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어요. 명절 아침은 무겁게 시작되었습니다. 혜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제사상, 쏟아진 국화,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졌죠.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는데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피곤한 눈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지훈과 다인은 이른 아침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요. 다인은 현관에서 짧게 고개만 숙였고 혜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지훈은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혜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명절 다음 날 준영이 시장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혜수는 평소처럼 꽃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손님이 장미 가격을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30년간 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멍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어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준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영아,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 아니에요, 이모. 이모는 평생 그렇게 해오신 거잖아요. 다만, 준영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형수님도 나름의 방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꽃을 다르게 보거든요. 향보다는 색을, 의미보다는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꽃이야? 꽃은 향이 있어야지. 색만 예쁘면 뭐해, 조화랑 뭐가 달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 조화도 진짜처럼 만들어서 잘 팔린다니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으면 그만이래요. 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 당일 배송. 모두 자신과는 먼 세상 이야기였어요. 시장에서 손님들과 얼굴 보며 장사하는 게 익숙한 그녀에게 화면 속 꽃 사진은 생명 없는 이미지에 불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혜수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멍하니 거리를 바라봤어요. 트럭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떠들고 꽃 냄새가 진동했지만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1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은 항상 말했죠. 당신 손은 꽃을 살리는 손이야. 그 말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손이 며느리에게는 낡고 시대착 오적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때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화 많이 푸셨어요? 너 아내한테 잘 얘기해라. 시댁 예절도 모르는 애를 데려왔으면 내가 잘 가르쳐야지. 어머니, 다인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긴장해서 실수한 거라니까요. 실수? 절도 안 하고 제사상을 엎어놓고 그게 다 실수야?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인이가 어머니께 전화래요.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성을 표현하고 싶었대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라고. 정성? 그게 정성이야? 절 한번 제대로 못하는 게. 어머니는 어머니 방식이 있고 다인이는 다인이 방식이 있는 거예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수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법이 다르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꽃을 다루는 방법은 하나뿐인데,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데, 하지만 문득 준영의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 사람들은 꽃을 다르게 봐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장에 나가도 일손이 잡히지 않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젯밤 제사상이 떠올랐죠. 젖은 국화 꽃잎이 바닥에 흩어진 모습,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자신의 날카로운 목소리. 이모, 오늘 저랑 같이 나들이 가요. 준영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무슨 나들이? 성수동이요. 형수님 가게 한번 구경하러 가요. 혜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왜 내가 거길 가? 이모, 형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이해는 무슨? 나는 안 가. 하지만 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 설득했어요. 결국 혜수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했거든요. 며느리가 운영한다는 카페 겸 꽃집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꽃과 커피를 함께 파는지. 성수동에 도착하자 혜수는 놀랐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들 사이에 세련된 카페들이 즐비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거리를 걷고 벽면마다 예술 작품들이 그려져 있었죠. 양재동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기에요, 이모. 준영이 가리킨 곳에는 큰 유리창이 있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블룸 앤 브루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한쪽에는 커피바가, 다른 한쪽에는 각종 꽃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카페 안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꽃향기가 아닌 커피 향이 먼저 코를 자극했죠. 벽면에는 드라이 플라워들이 액자처럼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로 보였고 노트북을 펴고 일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님, 다인이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혜순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준영이가 데려왔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인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혜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다인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가져왔어요. 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진열된 꽃들을 보니 시장에서 보던 꽃들과는 달랐어요. 포장 방식이 다르고 배치가 다르고 심지어 꽃 종류도 생소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꽃들이에요. 유칼립투스, 팜파스 그라스, 프리지아 같은 거요. 다인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꽃들은 향보다는 형태가 예뻐서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찾으세요. 집에 두면 공간이 확 달라 보이거든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꽃은 선물하거나 조상에게 올리는 거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손님들은 진짜로 꽃을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걸 골라 포장해 갔습니다. 한 다발에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하더군요. 시장 가격보다 2배는 비쌌어요. 어머님, 저쪽 전시 공간 좀 보시겠어요? 다인이 카페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혜수는 일어나 따라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는데 특이한 설치 작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사상을 형상화한 듯한 구조물이었어요. 하지만 음식 대신 꽃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혜수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이었어요. 각 음식 자리마다 다른 종류의 꽃이 놓여 있었죠. 과일 자리에는 노란 튤립이, 나물 자리에는 초록 잎사귀들이, 고기 자리에는 붉은 장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국화 2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제사상이라는 작품이에요. 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절 다음 날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준비하셨는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그걸 제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혜수는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국화 두 송이가 중앙에 있었지만 어젯밤의 국화와는 달랐어요. 생화가 아닌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만들어진 국화였죠. 시들지 않고 오래 보존되는 꽃. 다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꽃이 젖으면 향도 사라진다고.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시들지 않는 꽃으로 만들었어요. 형태는 영원히 남지만 향은 처음부터 없는 꽃이에요. 혜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향이 없어도 마음은 담겨 있구나. 네, 어머님. 제가 절을 못한 건 익숙하지 않아서였어요. 하지만 조상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다만 표현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혜수는 한참을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 보였어요. 꽃 하나하나의 위치, 색깔 배치, 높이 조절.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죠. 이것도 정성이구나 혜수는 생각했습니다. 손의 정성이 아닌 마음의 정성. 흙이 아닌 디자인으로 표현한 정성. 며느리야. 혜순이 처음으로 다인을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라봤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말이 아닌 눈빛으로 표정으로. 혜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고 매끄러운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거칠고 주름진 손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두 손 모두 꽃을 다루는 손이었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꽃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어요. 혜수는 그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영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성수동의 풍경이, 며느리의 카페가, 그리고 그 전시 작품이 자꾸만 떠올랐죠. 국화 두 송이가 중앙에 놓인 모습, 시들지 않는 꽃으로 만든 제사상. 향은 없지만 마음이 담긴 작품. 이모 어떠셨어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 그 애도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거. 형수님 작품 정말 대단하던데요. 사흘 만에 저렇게 만드셨대요. 그래?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명절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간 다음 날부터 바로 작업을 시작했다는 얘기였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정성 아닐까요? 밤새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밤새 꽃 작품을 만드는 것도. 집에 도착해서 혜수는 오랜만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나야. 지훈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며느리 가게에 다녀왔어.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 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 어머니가요? 성수동까지요? 그래. 준영이랑 같이. 어머니, 그럼 며느리한테 전해줘. 작품 잘 봤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지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인이한테 꼭 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몇 개 보이더군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보던 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말했죠. 세상이 변해도 별은 그대로야. 하지만 그 별을 보는 사람의 눈은 계속 달라지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3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트럭들이 꽃을 실어 나르고 상인들이 큰 소리로 흥정하고 물 뿌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30년간 지켜온 풍경이었습니다. 혜수는 평소처럼 장미 박스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장미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꽃들도 유심히 관찰했죠.
며느리 가게에서 봤던 유칼립투스, 팜파스 그라스, 프리지아. 시장에도 이런 꽃들이 있었어요. 다만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모,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요? 준영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래? 글쎄. 어제 다녀오시고 나서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있나? 나는 그냥 나야. 하지만 혜순도 느꼈습니다. 뭔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며칠간 짓눌렀던 돌덩이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손님을 대할 때도 표정이 밝아졌고 꽃을 정리할 때도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오전 10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혜수는 의아해하며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다인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며느리. 어머님 어제 오셨었죠? 지훈 오빠한테 들었어요. 응, 다녀왔어. 작품 어떠셨어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혜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만들었더라. 국화 위치도 정확하고 색깔 배치도 예뻤어. 다만요? 향이 없어서 아쉬웠어. 꽃은 역시 향이 있어야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다인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역시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제가 다음엔 향나는 꽃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 그럼 좋겠다. 둘은 잠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였어요. 꽃 이야기, 시장 이야기, 카페 이야기. 세대는 달라도 꽃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내며 다인이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지훈 오빠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영이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이모 웃으시네요. 형수님이랑 통화하셨어요? 응. 다음 주에 놀러 오래. 진짜요? 대박. 완전 화해하신 거네요. 화해라니. 원래 싸운 것도 아닌데. 하지만 혜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걸. 주말이 되었습니다. 혜수는 오전 11시에 지훈과 다인의 집으로 향했어요. 성수동에서 조금 떨어진 한남동의 23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준영이 함께 따라왔어요. 짐을 들어주겠다며 자청했죠. 어머님, 어서 오세요. 다인이 현관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편안하고 밝았습니다. 지훈도 나와서 혜순을 맞았죠.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작업대가 있었고 그 위에 각종 꽃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가위, 철사, 리본, 포장지. 다인이 집에서도 작업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점심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김치. 전통적인 한식이었어요. 혜수는 놀랐습니다. 내가 다 만들었어? 네, 어머님. 지훈 오빠가 레시피 알려줬어요. 아직 서툴지만요. 혜수는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맛봤습니다. 간이 조금 싱겁긴 했지만 정성은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한식을 준비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맛있다. 다음엔 내가 레시피 더 알려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를 마치고 다인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혜순 앞에 놓았어요.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혜순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액자가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만든 국화 2송이가 들어있었죠. 카페 전시 작품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님 방에 두시라고 만들었어요. 시들지 않아서 오래 볼 수 있어요. 혜수는 액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국화였어요. 향은 없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며느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고맙다, 며느리야. 정말 예쁘다. 어머님,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 국화를 제사상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냥 장례식 꽃인 줄만 알았거든요. 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화는 향이 깊고 오래 가거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조상님께 올렸어. 향이 하늘까지 닿아서 조상님이 찾아오신다고 믿었지. 그리고 국화는 절개를 상징하기도 해. 추운 가을에도 피는 꽃이니까. 다인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저는 몰랐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 하지만 알고 나면 국화가 다르게 보이지 않겠어? 네, 어머님. 정말 다르게 보여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꽃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수는 각 꽃의 의미를 설명했고 다인은 현대적인 활용법을 이야기했어요. 장미는 사랑, 백합은 순수, 카네이션은 감사. 전통적인 의미들. 그리고 요즘에는 색깔별로도 의미가 다르다는 다인의 설명. 빨간 장미는 열정, 흰 장미는 순수, 노란 장미는 우정. 그럼 어머님, 다음 제사 때는 제가 꽃 준비를 도와드려도 될까요? 다인의 제안에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준비하자. 내가 색깔 배치를 맡고 내가 꽃 고르는 걸 맡으면 어떨까? 좋아요. 그럼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제사상이 되겠네요. 지훈이 옆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그동안 꿈꿔왔던 장면이었어요. 준영도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인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근처에 한강공원이 있는데 산책하러 가실래요? 좋지. 가자. 네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공원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잡고 걷고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있었죠. 혜수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넓고 푸른 강물이 유유히 흘렀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곳에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강물이 흘렀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하지만 그 세월 속에서 사람은 변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무슨 생각하세요? 다인이 옆에 섰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 남편이랑 여기 왔던 기억이 나서. 아버님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럼 15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 다인은 조용히 혜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며느리지만 앞으로 잘할게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나도 배울게. 너한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세대 차이, 생각의 차이, 방식의 차이. 모든 게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산책이 끝나고 혜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노을은 양재동 시장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도시의 노을은 화려했지만 시장의 노을은 소박했죠.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다를 뿐이었습니다. 이모,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죠? 준영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았어. 며느리가 생각보다 마음이 따뜻하더라. 형수님이 정말 노력하시는 거 보이지 않았어요? 한식도 배우시고 꽃 의미도 배우려고 하시고.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노력이 느껴졌어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배우려는 자세, 시어머니를 이해하려는 마음.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혜수는 며느리가 준 액자를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국화 2송이가 유리 액자 안에서 영원히 피어 있었어요. 시들지 않는 꽃. 향은 없지만 아름다운 꽃. 혜수는 한참을 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괜찮은 애 같아. 혜수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 너무 고집 부리지 마. 세상은 변하는 거야. 우리도 변해야지. 다음 날부터 혜순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꽃을 정리할 때 예전에는 눈여겨보지 않던 꽃들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유칼립투스의 은은한 향, 팜파스 그라스의 부드러운 질감, 프리지아의 화사한 색감. 며느리가 좋아하는 꽃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모, 요즘 꽃 종류가 다양해졌네요. 단골 손님이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들도 좀 들여놨어요. 오, 시대에 발맞추시네요. 역시 혜순 이모.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꽃들을 찾는 손님들이었죠. 혜수는 그들에게 꽃 포장법도 조금씩 바꿔줬습니다. 크라프트지 대신 트레이싱 페이퍼를, 빨간 리본 대신 베이지색 리본을 사용했어요. 준영아, 다인한테 전화해서 포장 방법 좀 물어봐. 네. 형수님한테요? 응.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애잖아. 준영은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인도 놀라워했지만 기꺼이 조언을 해줬어요. 꽃 종류별로 어울리는 포장지, 리본 색깔, 카드 디자인까지 세세한 팁들을 알려줬죠. 이모, 형수님이 주말에 시장에 한번 오신대요. 직접 보시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으시대요. 그래? 좋지. 오라고 해. 주말이 되자 다인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지훈도 함께였어요. 새벽 5시 시장이 가장 활기찬 시간이었습니다. 다인은 처음 보는 시장 풍경에 놀랐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줄 몰랐거든요. 어머님, 이 시간에 항상 일하세요? 그럼. 꽃은 새벽에 가장 싱싱하거든. 해가 뜨면 시들기 시작하지. 다인은 해순을 따라다니며 꽃을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줄기가 굵은 걸 고르는 법, 꽃잎이 싱싱한지 확인하는 법, 뿌리가 건강한지 보는 법. 30년의 노하우가 담긴 기술들이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서 고르는 거였군요. 당연하지. 눈으로만 보면 몰라. 손으로 만져봐야 알아. 혜수는 장미 한 송이를 다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만져봐. 줄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다인은 조심스럽게 장미를 잡았어요. 정말 줄기가 단단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머금은 건강한 장미였죠. 와, 정말 다르네요. 제가 도매로 받는 것보다 훨씬 싱싱해요. 그렇지? 이게 진짜 장미야. 제대로 고른 꽃은 일주일은 거뜬히 가. 두 사람은 함께 꽃을 골랐습니다. 혜순이 전통적인 꽃들을 고르는 동안 다인은 현대적인 꽃들을 골랐어요. 그리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이것도 예쁘네요. 저것도 괜찮은데? 서로의 안목을 인정하는 말들이었죠. 시장 투어가 끝나고 혜순의 가게로 돌아왔을 때 다인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같이 꽃다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어머님 방식이랑 제 방식을 섞어서요. 좋아. 해보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혜수는 기본 구조를 잡았어요. 장미를 중심으로 국화, 백합을 배치했죠. 전통적인 배열이었습니다. 다인은 그 사이사이에 유칼립투스와 안개꽃을 넣었어요. 현대적인 느낌을 더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이걸 넣으면 어떨까요? 오, 그거 괜찮은데? 색이 잘 어울리네. 어머님이 잡으신 구조가 탄탄해서 작업하기 편해요. 완성된 꽃다발은 놀라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작품이었어요. 혜순의 탄탄한 구조 위에 다인의 감각적인 디테일이 더해졌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꽃다발이었습니다. 와, 대박! 준영이 감탄했습니다. 이모랑 형수님이 합작하신 거예요? 진짜 예술 작품인데요. 지훈도 뿌듯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다인아, 이거 정말 멋지다. 우리 집에 가져가도 돼? 그럼 가져가. 우리 첫 작품이니까. 혜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꽃다발이었어요.
며느리와 함께였기에 가능한 작품이었죠. 그날 저녁 다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나 제안이 있어요. 뭔데? 다음 제사 때 우리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면 어때요? 전통 제사상의 틀은 유지하되 꽃과 장식을 우리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통 틀은 유지하되 표현을 다르게 한다? 네, 어머님. 예를 들어 제사 음식은 그대로 준비하되 상 주변을 꽃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화 두 송이는 중앙에 그대로 두되 주변에 계절 꽃들을 함께 놓는 거죠. 혜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재밌겠는데? 조상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 정말요? 그럼 제가 디자인해 볼게요. 어머님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 우리 같이 만들자. 2달 후 명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설날이었어요. 혜수는 며느리와 함께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은 전통 방식 그대로였어요. 떡국, 전, 나물, 과일. 하나도 빠짐없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상 장식은 달랐어요. 제사상 중앙에는 여전히 국화 두 송이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화였어요. 싱싱하고 향기로운 국화였죠. 그 주변으로 계절 꽃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매화, 수선화, 동백, 겨울의 꽃들이었어요. 그리고 상 가장자리에는 유칼립투스 가지가 은은하게 깔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향도 있고 색도 예쁘죠? 그래, 정말 좋다. 조상님도 기뻐하실 거야.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인도 자연스럽게 절을 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혜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했어, 며느리.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 혜순이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이렇게 예쁜 제사상은 처음 봤을 거라고. 어머님, 저도 처음이에요. 제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그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이제는 이해됐어요. 정성은 손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표현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몇 달 후 다인의 카페에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두 세대의 꽃이었어요. 혜순과 다인이 함께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전통 방식의 꽃꽂이, 현대적인 플라워, 아트, 그리고 둘을 혼합한 작품들. 모두 15점이었습니다. 전시 오프닝 날 혜순도 성수동 카페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젊은 사람들, 중년 부부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모두 작품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작품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다인이 설명했습니다. 세대 차이를 넘어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 작품들이죠.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감각이 만났습니다. 한 관람객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협업이 가능했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원래 어려운 관계잖아요. 혜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꽃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를 이어준 거죠. 다인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님께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꽃의 의미, 손의 정성, 오래된 지혜들. 그걸 제 방식으로 재해석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단순한 꽃 전시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전시가 끝나고 혜순과 다인은 카페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거리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벚꽃으로 작품 만들어 볼까요? 좋지. 벚꽃은 봄의 여왕이니까. 어머님, 벚꽃의 의미는 뭐예요? 덧없음이지. 아름답지만 금방 지잖아.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다인은 메모했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했어요.
30년의 경험이 담긴 지혜였으니까요. 며느리야, 나도 내한테 배울 게 많아. 예? 제가요? 그래. 요즘 사람들이 꽃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즐기는지. 그걸 너한테 배우잖아. 덕분에 내 가게도 손님이 늘었어. 정말요? 다행이다. 어머님 가게 오래오래 하셔야 해요. 그럼 70까지는 할 거야. 아직 20년은 더 남았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해가 저물고 석양이 졌습니다. 성수동 거리에 불이 하나둘씩 켜졌어요. 카페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꽃잎을 비췄습니다. 혜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꽃은 계절마다 다르게 피지만 그 아름다움의 본질은 같다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시대가 변하고 방식이 달라져도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며느리야. 네, 어머님.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서로 배우고 함께 만들고. 네,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혜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자신의 거친 손과 며느리의 부드러운 손. 둘 다 꽃을 다루는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빌딩의 불빛들, 거리의 네온 사인들, 차들의 헤드라이트. 모든 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 선반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준 국화 액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함께 만든 꽃다발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혜수는 두 액자를 나란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꽃은 매년 바뀌어도 그 향은 이어진다. 가족도 그렇다. 혜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들지 않는 꽃, 매년 피는 꽃. 둘 다 아름다웠어요.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도 같은 마음으로 꽃을 사랑하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인이었어요. 어머님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어요? 응, 방금 도착했어.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전시도 성공적이었고 어머님 덕분에 더 의미 있었어요. 나도 고마워. 너 덕분에 새로운 걸 많이 배웠어.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이번엔 제가 한식 제대로 준비해 볼게요. 그래, 기대할게. 잘 자, 며느리야. 네, 어머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전화를 끊고 혜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며느리와 함께 전시를 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작품을 소개하고 박수를 받았죠. 69의 나이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밝고 둥근 달이 하늘에 떠 있었죠. 혜수는 달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달이었어요. 달은 혼자 빛나는 게 아니야.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도 며느리의 빛을 받아 새롭게 빛나고 있다는 걸. 며느리도 자신의 빛을 받아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서로가 서로에게 태양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꽃시장 어머니와 카페 며느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계절이 올 거예요. 봄의 벚꽃, 여름의 해바라기, 가을의 코스모스, 겨울의 동백.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겠죠.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할 겁니다.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며 함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며. 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말했어요. 잘했어, 여보. 우리 며느리 잘 들였네. 혜수는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혜수는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자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라는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때로는 함께 일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배우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동반자. 혜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눈가에 웃음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좋은 주름이었죠. 자, 오늘도 시작이야. 혜수는 혼잣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늘은 또 어떤 꽃들이 시장에 도착해 있을까요? 어떤 손님들이 찾아올까요? 며느리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올까요? 모든 게 기대되었습니다. 69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였습니다. 꽃처럼 계절처럼 끊임없이 피고 지고 다시 피어나는 살. 그 속에서 혜수는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꽃을 피워낼 겁니다. 양재동 화훼시장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트럭들이 도착하고 상인들이 웃음 섞인 인사를 나누고 꽃 냄새가 시장을 가득 채웠어요. 혜수는 장미박스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꽃도 사람도 손을 타야 핀다. 그 옆에서 준영이 유칼립투스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타야 오래가죠, 이모. 혜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손과 마음, 전통과 현대,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함께 어우러져야 진짜 아름다운 꽃이 피는 법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인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새로 들어온 목단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고객분이 궁금해하시네요. 혜수는 목단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와, 정말 싱싱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혜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시장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꽃들이 물을 머금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혜순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꽃은 계속 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꽃들 사이에서 두 세대의 마음도 함께 피어나겠죠.